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람보르기니 차량인데요, 오랜만에 좀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차량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겼어요. 실제로 공도에서 달려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하드코어하고 뭔가 딱 봐도 레이싱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차량의 이름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STO 차량입니다. 일단 컬러부터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블루 컬러인데 무광 컬러예요. 무광 컬러고 하늘색 같기도 하고 약간 바다색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복합적인데, 이 컬러랑 이 주황색 각종 데코레이션이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 약간 아기상어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차량의 STO라는 약자는 슈퍼 트레페오 오몰로가토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이 레이싱카지만 공공도로에서도 주행 가능하게 만들었다 라는 뜻의 STO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이 밑에 보시면은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좀 약간 트림을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카본,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블루, 그리고 또 주황색, 그리고 또 카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딱 봐도 이 차는 굉장히 하드코어한 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쪽으로 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범퍼랑 보닛이랑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게 보여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열리거든요, 감독님.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이거 와보시면요, 이게 레이싱카답게 이렇게 이제 소켓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힌지를 딱 꽂아서 돌리는 키가 있거든요. 미니 키가 있는데 안 보여줄래요. 귀찮아요. 괜히 했다가 고장 날까봐 못하겠어요. 어쨌든 양쪽을 다 풀어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브리지스톤이랑 피렐리 두 종류 타이어가 사용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레이싱 타이어고요. 포텐자 스포츠라는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휠도 굉장히 살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예쁘고 복합미가 되게 좋은 휠이 사용이 되는데, 이 휠보다 그 휠 안에 있는 게 더 주인공이에요. 이 브레이크 성능이 어마어마하고, 이 우라칸에서도 가장 큰 캘리퍼 직경의 브레이크가 사용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도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이드 쪽으로 오면은 이 STO라는 이 스티커가 딱 붙어 있고요. 역시나 이제 이 주황색에 대비되는 컬러가 돋보입니다. 네, 이 사이드미러 캡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 적용이 안 된 게 좀 이상할 정도로 그냥 하이그로시 블랙 컬러가 적용돼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드십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이 차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쪽 앞쪽이 굉장히 짧아요. 앞쪽이 굉장히 짧고 유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차고 역시 그냥 제 허리 정도까지, 물론 제 다리 길이가 좀 길긴 하지만 제 허리 정도까지 밖에 오지 않는 굉장히 낮은 차고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감독님, 여기 카본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 뚫려 있는 이유는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이스카니까 브레이크를 많이 밟을 거 아니에요. 많이 밟으면 이 안에서 열도 발생하고 공기가 계속 쌓입니다. 공기가 계속 쌓이니까 그 쌓인 공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쪽 뒤쪽으로 오면은 다른 차량이랑 좀 다르게 여기 보면은 그 상어 지느러미라고 해야 되나요? 샥스핀? 네, 샥스핀이 달려있어요. 샥스핀이 달려있는데, 여기도 카본이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그 볼트 키를 꽂아서 돌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열게 됩니다. 그래서 뒤도 이쪽으로 열려요. 뒤도 이쪽으로 열려서 약간 예전에 그 람보르기니 그 초기 미드십 차량인 미우라 차량을 연상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조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STO 차량은 이 옵션이 키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공기역학 시스템이 적용된 이 리어 윙도 굉장히 크게 달려 있죠. 크게 달려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는 완전히 제 취향인 차량인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완전히 제 취향이고, 뒷모습 같은 경우는 이 우라칸 퍼포만테 차량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뒷모습인데, 이 배기구도 되게 높게 달려 있고, 전반적으로 퍼포먼테를 따랐지만은 이런 디테일들은 조금 더 공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좀 비싸요. 비싼데 오락한 차량 중에 제가 알기로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비싼 이유가 이 바디의 75%가 다 카본이래요, 감독님. 카본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툭 치면은 뭔가 소리가 벌써 다르죠. 그래서 금속이 알루미늄이나 뭐 철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다 카본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디 역시나 다 카본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벼워요, 무게가. 그래서 퍼포만테보다도 거의 한 45kg, 43kg 정도 가볍고, 아반떼 풀업 차량이랑 거의 똑같아요, 무게가. 1kg 가볍나 그래요, 얘가. 그래서 아반떼도 굉장히 가볍잖아요, 차가. 작고 되게 가벼운데 이 차량은 스포츠카고 10기통 엔진이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반떼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1330kg인가 그럴 거예요. 1339kg 정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엔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걸 풀러서 제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로 보여드린다는 거 양해를 좀 미리 구하겠습니다. 근데 뒷모습은 진짜 예쁘긴 하다. 와, 딱. 그래서 디자인은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할 수 있는 어른아이의 장난감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 과연 이 레이스카가 실제로 공공도로에서 달릴만 한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올지 한번 지금부터 달려볼 텐데요. 아마 공도에서 본격적으로 리뷰하는 거는 처음이 아닐까? 국내 영상 중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내는 우라칸이에요. 실내는 그냥 우라칸인데 여기가 달라요, 감독님. 여기가 달라요. 여기가 완전히 이제 레이싱카답게 여기도 다 카본이고요. 문은 요걸 당기면 열립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되게 심플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고, 시트는 역시나 이제 버킷 시트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그냥 얌전한 버킷 시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내는 주행을 하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 아침 새벽이기 때문에 주변에 차량이 없고 도로도 굉장히 넓어서 조금 레이스 주행을 좀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도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사실 뭐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알칸타라 형태로 지금 온 차의 실내가 다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차 실내는 카본하고 알칸타라 이 두 가지로 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하드코어한 버전이지만 람보르기니 차량답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 이 바깥에 사용된 그 주황색 트림의 어떤 스티치 같은 것들이 실내에도 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라인들 컬러가 다 주황색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블랙과 이 주황색 어떤 대비가 좀 돋보인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차량은 V10 자연흡기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자연흡기 차량의 퍼포먼스 GT3카 같은 차량이 될 텐데요. 앞으로는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다 전기로 넘어갈 거예요. 람보르기니 역시 그 운명을 벗어나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를 딱 몰면은 차가 되게 가볍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이 껍데기가 약간 비스킷 같은 느낌? 그래서 바스락하고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이 카본이기 때문에 강성 또한 굉장히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은 V10 자연흡기 차량이고 마력은 640마력, 그리고 이 제로백은 3초 정도거든요. 그래서 트랙션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뭐 3초라고 하면은 거의 출력으로 있어서는 이 이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끝판 출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코어 차량이라 그래서 상당히 좀 공도에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도로 상태도 좋고 전반적으로 이 서스펜션도 생각보다는 쿠셔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완전 그 저렴한 튜닝카의 어떤 하드코어한 어떤 서스펜션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받아줄 건 다 받아주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데? 느낌? 슈퍼 트레페오 오몰로가토라는 그 단어의 특성에 그대로 걸맞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도에서도 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도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시속 100km 미만에서는 그냥 조금 하드한 어떤 스포츠카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정도의 느낌밖에 못 받을 것 같고요. 모드는 일단 기본 모드가 STO 모드로 여기 선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드를 좀 바꾸면 트로페어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성능 주행 모드고 하이그립 표면이라는 이제 문구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노브도 오토에서 매뉴얼로 바꾸고 한번
잠깐 탔는데 바로 카메라 돌아갔어요. 잠깐이지만은 이 차의 어떤 성능적인 특성을 좀 봤어요. 차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그립도 굉장히 좋네요. 이게 후륜 구동밖에 선택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립이 좋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아마 타이어, 브리티스톤이 퍼포먼스 타이어의 역할인 것 같고,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뒤쪽 유리 쪽이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어서 백미러가 의미가 없어요. 백미러가 그냥 엔진룸 덮개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사실 백미러로 뒤를 봐야 되는데 약간 그 홈 사이로만 좀 보이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라칸 중에서도 이제 거의 마지막 끝물이에요. 끝물이라서 지금 이 후속인 테크니카라는 모델이 있지만, 그 테크니카는 그냥 가성비 좋은 모델이고, 이 퍼포먼스 차량은 우라칸 퍼포먼테 이후로 거의 이제 끝판으로 뽑아낸 차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라칸으로 많이 울고 먹었어요. 우라칸 퍼포먼테,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뭐 STO, 테크니카, 정말 해먹을 수 있는 걸 다 해먹었는데, 그만큼 이 V10 플랫폼 자체가 자연흡기가 마지막이고, 이제 이 이상 차 재밌다. 와, 이게 이제 마지막 플랫폼이고, 이제 이 이상으로는 람보르기니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하이브리드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 주행에서는 사실 뭐 경차가 됐던, 뭐 아반떼가 됐던, 그리고 뭐 소나타가 됐던, 제네시스가 됐던, 사실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내 경제 수준에 맞고 부담이 되지 않고, 그리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내 차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장난감 같은 하이 퍼포먼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우라칸 STO 같은 차량이 진짜 펑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매일 트랙을 갈 수는 없지만 가끔씩 주말이나 아니면 뭐 평일 새벽이나 밤같이 이런 교통량이 한적한 시기에 이런 정말 하드코어한 순수 레이싱 혈통의 어떤 DNA를 맛볼 수 있는 차량은 꽤나 드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차량이면은 사실 포르쉐 GT3 차량도 아니고 GT3 RS 정도는 돼야 이 STO랑 조금 견줄 법한 그런 퍼포먼스가 좀 나올 것 같고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뭐 피스타, 뭐 스페치알레 이런 모델이 있긴 한데, 그런 모델은 트랙용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모델은 그냥 하이 퍼포먼스 스포츠 버전이지 이렇게 카본을 싹 바른 형태의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좀 약간 포람페, 그러니까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차량 중에서도 좀 독보적인 차량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공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고요. 이 팝콘 터지는 배기음도 되게 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극적이고 하드코어한 걸 원하시면은 여러분, 이 람보르기니를 따라갈 수 있는 브랜드는 없어요. 코너를 많이 못 돌았지만 사실 잠깐만 이렇게 돌아봐도 느낌이 좀 와요. 이 녀석은 코너링은 제가 탔던 그 어떤 차들보다도 더 쫄깃하고 쫀득하고 잘 돌아나가요. 물론 4륜이었으면 더 완벽했겠지만은 이 세팅값 자체가 굉장히 반경이 작거든요. 그래서 약간 팽이 돌듯이 코너를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동 성능도 어마어마한데요. 일단은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좋은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당연히 세라믹 브레이크고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된 브레이크라고 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좋고, 그리고 이제 로터 직경, 캘리퍼 직경도 되게 좋고. 근데 또 하나는 이 타이어가 사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트랙용 서킷용 타이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 올 때만 좀 조심하면은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와, 일상도로에서 좀 투머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잘 잡아주는 그런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사실 제가 구매하려고 산 차량은 아니고요. 저가 친구랑 이제 같이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100km라는 이제 서비스인데 신차 플랫폼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회사 차량입니다. 회사 차량이고, 또 이 차량을
우리가 소장하고 또 알리고 약간 신차급, 민트급 차량의 어떤 가치를 서비스하는 그런 플랫폼을 알리는 그런 차량이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도 가능한데 글쎄요, 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있어서 빨리 저희가 판매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이 차의 현재 주행 키로수는 83km고 제가 마지막 이런 시승기 영상을 간단하게 찍으면서 이 차량은 바로 봉인될 거예요, 신차급으로. 그래서 왜 우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신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이 붙은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막 청약으로 우리가 하듯이 요즘 차량도 이런 굉장히 희소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트급 차량들을 잘 보관해서 한번 멋진 플랫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차 진짜 낮아. 하지만 리프팅 버튼이 있기 때문에 낮은 주차장을 지나가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우라칸 STO를 맛봤는데 차 완성도는 우라칸의 거의 마지막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배기음, 엔진 퍼포먼스, 브레이킹 성능, 코너링 다 좋다. 근데 심지어 그 와중에 서스펜션도 좀 편하다. 이런 것들이 좀 이 녀석의 매력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약간 그 편안한 차량이랑은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긴 힘들 것 같지만 저는 이제 편안한 차량과 대비해서 탄다면은 이만한 녀석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100km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신차급 차량들을 보관하고 또 이제 컬렉팅하는 분들, 또 아니면 그런 사람들, 그런 차량을 원하는 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약간 놀이터 같은 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뭐죠? 신발 사이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것처럼 이 차량 100km도 이제 신차 위주로 조금 뭔가 보기 드문 차량들, 희소한 차량들이 좀 모여들 거예요. 꼭 키로수가 100km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이 차량은 정말 희귀한 차고 나의 어떤 이템이다, 이런 것들을 약간 자랑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은 또 찾아보고, 난 이런 차량들을 원했는데, 이런 분들은 그 이제 앱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플랫폼이 될 거고, 저도 계속 앞으로 차량들을 모아나갈 거기 때문에 100km라는 그 서비스를 잘 이용을 할 거고, 조금 더 완성되면은 자세히 한번 다뤄드릴 거예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 가장 현존하는 차량 중에 레이스카지만 실제로 가장 공도에서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양쪽의 완성도가 둘 다 높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STO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오프라이드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